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통장은 늘 빠듯하고 몸은 계속 피곤하고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지는데 왜 내 인생만 이 모양일까요? 남들은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끝없이 달리는 느낌. 이상하게 열심히 살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지치고 더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말에 찔렸다면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노력을 완전히 잘못된 구조에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왜 열심히 사는데도 당신만 제자리인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노력의 총량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문제예요. 같은 시간을 쓰고 같은 에너지를 쏟아도 어떤 사람은 계속 제자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삶의 한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돈도 안 들어오는 구조.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위험한 상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 안에 갇혀서 열심히 삽니다. 야근하고 추가 업무 받고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시간을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은 늘어나지 않아요. 하루는 24시간이고 체력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처음엔 야근하면 돈이 더 들어오지만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과는 늘지 않고 피로만 쌓입니다. 더 일하면 더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심히 살수록 손해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늘리고 있지만 가치를 늘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시간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혀요. 하루 24시간 이상은 쓸 수 없고 수면을 줄이면 결국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일도 못하게 되죠. 시간으로 돈을 버는 구조는 처음부터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과 시스템으로 수익을 만드는 사람의 차이를 말이에요. 전자는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받지만 후자는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시간 기반 구조와 자산 기반 구조의 차이예요. 열심히 사는데도 여유가 없다면 시간 기반 구조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처리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에는 즉각적 보상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당장 끝나는 일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메일 답장 완료, 체크리스트 완료, 회의 끝, 보고서 제출 완료. 이건 즉각적인 보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처리하면 끝나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처리형 노력은 끝나면 사라져요. 쌓이지 않습니다. 오늘 처리한 메일은 내일 또 와요. 오늘 끝낸 보고서는 다음 주에 또 새로 써야 하고요. 이건 끝이 없는 반복입니다. 반대로 축적형 노력은 다르죠. 한 번 만든 템플릿, 한 번 정리한 매뉴얼, 한 번 체계화한 업무 흐름, 한 번 쌓아둔 전문성. 이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산 축적 구조와 소모 구조로 설명하는데 소모 구조는 매일 새로 시작하지만 축적 구조는 어제의 노력이 오늘을 돕습니다. 5년 뒤 차이는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한쪽은 여전히 바쁘고 한쪽은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매번 같은 형식의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A는 매번 처음부터 새로 작성합니다. B는 첫 번째 보고서를 쓸 때 템플릿을 만들어 두고 다음부터는 그 템플릿에 내용만 채워 넣어요. 1년 뒤 A는 여전히 보고서 하나 쓰는데 3시간이 걸리지만 B는 30분이면 끝냅니다. 둘 다 열심히 사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세 번째는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의미 없는 일도 계속 붙잡을까요? 심리학에는 매몰 비용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미 시간과 노력을 썼기 때문에 그만두기 아까워서 계속하는 현상이에요. 이미 3년 다닌 직장이라서 이미 관계를 오래 유지했으니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면서 계속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미 쓴 비용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쓸 시간이에요. 열심히 살수록 손해보는 사람은 과거에 투자한 시간을 지키느라 미래의 시간을 잃습니다. 놓아야 올라가는데 붙잡느라 제자리인 거죠. 이미 투자한 3년이 아깝다는 이유로 앞으로 3년을 더 낭비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직장에 있는데 이미 5년을 다녔다는 이유로 계속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5년이 아까워서 앞으로 5년을 더 쓰는 건데 그 5년이 지나면 10년이 됩니다. 그때는 더 옮기기 어려워지고 결국 평생을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매몰 비용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은 이렇게 해야 해요. 지금 내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다면 다시 선택하겠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그만둬야 합니다. 과거에 투자한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걸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네 번째는 단기 스포츠의 중독입니다. 사람은 극적인 변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이번 달은 진짜 해보자.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달리자. 하루 4시간씩 투자하자. 처음엔 성취감이 큽니다. 근데 뇌는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곧 피로가 누적돼요.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몰입 후에는 회복 비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평균적으로 보면 별로 많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사람은 처음엔 별로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길게 보면 폭발적으로 하다가 쉬는 사람보다 꾸준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해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10km 달리는 사람과 매일 1km 걷는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1년 뒤 누가 더 건강할까요? 후자입니다. 전자는 한 달에 10km니까 1년에 120km지만 후자는 매일 1km니까 1년에 365km예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습관화되어 있으니 지속 가능성도 훨씬 높죠. 이게 복리 효과예요. 작은 것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반대로 가끔씩 몰아서 하는 건 그때그때만 늘어나죠. 10년을 보면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해요. 매일 조금씩 하는 루틴을 만드는 게 결국 이기는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준의 자동 상향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의 또 다른 함정은 기준이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연봉 5천만 원이 목표였다가 달성하면 7천만 원이 되고 7천만 원이 되면 1억이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부르는데 성과에 익숙해지면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사라집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행복이 없는 이유는 성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과에 적응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목표를 달성해도 기쁨은 잠깐이고 금방 다음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이클 안에서는 아무리 달려도 만족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기준이 계속 앞으로 도망가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이 기준이 외부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SNS를 보면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주변을 보면 더 빨리 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원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외부 자극에 의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면 평생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를 줄이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첫째, 시간을 자산으로 만드세요. 반복되는 일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보고서를 쓴다면 미리 틀을 만들어 두고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자주 묻는 질문 문서를 만들어 두고 매번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점점 쉬워져요. 처음에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 두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오늘 투자한 시간이 내일부터 계속 이익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리스트업 하세요. 매주 쓰는 보고서, 매달 하는 회의, 자주 받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다 적는 겁니다. 그 다음 각각에 대해 템플릿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 한 번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냥 처리하고 끝나는 일보다 쌓이는 일을 늘리세요. 내 이름이 남는 결과물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일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보여주는 결과물,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증명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마케팅 일을 하더라도 그냥 광고 돌리고 끝내는 것과 광고 결과를 정리해서 사례집으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달라요. 후자는 내 작품이 되고 이직하거나 독립할 때 무기가 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 한쪽은 남고 한쪽은 사라지는 거죠. 셋째, 매몰 비용을 과감히 끊으세요. 과거보다 미래 시간을 우선하는 거예요. 이미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앞으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의미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기를 내서 끊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더 나아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3년을 투자한 일을 그만둔다는 건 그 3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렵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3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내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배움에 3년을 쓴 거예요. 이제 그 배움을 가지고 새로운 길로 가면 됩니다. 넷째, 단기 폭발 대신 지속 루틴을 설계하세요. 하루 4시간이 아니라 하루 30분,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1년 뒤 돌아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 있어요. 습관의 복리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하루 30분씩 1년이면 182시간입니다. 주말 제외하고 주 5일만 해도 130시간이에요. 이 정도면 새로운 기술 하나를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반면 가끔씩 주말에 몰아서 하는 사람은 1년에 50시간도 채우기 어려워요.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더 중요한 건 습관화의 효과예요. 매일 하면 그게 일상의 일부가 되거든요.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듯이 자연스럽게 30분 공부하거나 운동하거나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되면 에너지 소모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다섯째, 기준을 외부가 아니라 장기 방향으로 고정하세요. 남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든 직급이 뭐든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맞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외부 기준에 맞추면 끝이 없거든요. 내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0년 뒤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먼저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거꾸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져요. 내 목표 쪽으로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를 선명하게 그려야 해요. 그래야 지금 내가 하는 선택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명확하면 남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열심히 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게 남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한 일이 1년 뒤에도 쓸모 있다면 그건 투자입니다. 오늘 한 일이 오늘로 끝난다면 그건 소모예요. 이제 질문을 바꾸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아니라 이 노력이 쌓이고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열심히는 손해가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쓰고 똑같이 노력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계획하세요. 오늘 한 일이 미래의 나를 도와줄 수 있게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갈수록 삶이 점점 편해집니다. 과거의 한 일이 지금의 나를 돕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진짜 제대로 열심히 사는 방법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오늘 하루 동안 한 일들 중에 축적되는 일과 소모되는 일을 구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더 많았나요? 소모되는 일이 더 많았다면 그중 일부를 축적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의식적으로 확인하다 보면 점점 축적형 일의 비중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중에 사실 놓아도 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투자한 시간 때문에 붙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일 말이에요. 그걸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이걸 해야 앞으로 나아갈 공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루틴 하나를 정하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아요. 그걸 100일 동안 지속하는 게 목표입니다. 100일이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의지 없이도 자동으로 하게 돼요. 이렇게 루틴을 하나씩 늘려가면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